외출 모드 절대 그냥 누르지 마세요. 올겨울 우리 집 난방비 확실하게 지키는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이번 달 관리비 고지서 확인하셨나요? 작년보다 덜 쓴 것 같은데 요금은 2배가 나와서 깜짝 놀라진 않으셨나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난방비를 아끼겠다고 무심코 누른 외출 모드 버튼 하나 때문에 오히려 난방비가 20만 원이나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보일러를 끄고 나갔다가 배관이 동파되어 수리비만 50만 원 넘게 깨진 사례도 수두룩합니다. 열심히 아꼈는데 요금 폭탄을 맞는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지갑을 갉아먹는 잘못된 난방 상식을 바로잡고 이번 겨울 난방비를 확실하게 반토막 내는 핵심 비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보일러의 작동 원리와 우리 집의 단열 상태를 정확히 알고 똑똑하게 써야만 돈이 새 나가는 구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난방비 전략의 교과서라 불리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최신 가이드라인과 20년 경력의 보일러 시공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번 겨울 적어도 치킨 10마리 값은 아끼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이론은 다 빼고 딱 5글자만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지키면 난방비 폭탄은 피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 온, 습, 틈, 벨입니다. 보는 보일러 모드 설정, 온은 온수 온도 설정, 습은 습도 관리, 틈은 틈새 바람 막기, 벨은 분배기 밸브 조절을 의미합니다. 이 보온 습 틈 벨 5가지 원칙이 오늘 영상의 핵심 골격입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니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바로 보일러 모드 설정입니다. 가장 논란이 많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외출 모드는 언제 써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개별 난방을 쓰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2, 3일 이상 집을 비우는 장기 여행이 아니라면 외출 모드를 절대 쓰지 마십시오. 잠깐 마트 가거나 출근할 때 외출 모드로 돌리는 분들 계시죠? 이게 난방비 폭탄의 주범입니다. 보일러가 꺼지면 바닥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온도를 올리려고 할 때 식어버린 바닥을 데우는데 엄청난 가스가 소모됩니다. 차라리 평소 온도보다 2, 3도 정도만 낮춰놓고 나가는 예약 모드나 온도 유지가 훨씬 저렴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68세 박영순님의 사례를 보면 전략 정신이 투철하셔서 아침에 노인정 가실 때마다 보일러를 끄거나 외출 모드로 돌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1월 난방비가 무려 38만 원이 나왔습니다. 옆집은 20만 원대였는데 말이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 춥다 보니 급하게 온도를 높였고 차갑게 식은 시멘트 바닥을 데우느라 보일러가 풀가동되면서 가스를 들이마신 겁니다. 제 조언대로 설정 온도에서 2도만 낮추고 외출하기를 실천하신 뒤 다음 달 요금은 2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지역 난방을 쓰시는 아파트의 경우입니다. 지역 난방은 24시간 미온수가 흐르는 방식이라 개별 난방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지역 난방도 완전히 끄는 것보다는 온도를 1, 2도 낮추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우리 집 난방 방식을 꼭 확인하세요. 아니, 그래도 안 쓸 때 끄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는 전등이 아닙니다. 전등은 끄면 전기가 안 들지만 보일러는 재가열이라는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온수 온도입니다. 난방비에서 난방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온수 사용입니다. 보일러 설정창을 보시면 난방 수온 말고 온수 온도 설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고 또는 60도 이상으로 해두신 분들 당장 가서 확인해 보세요. 온수 온도를 60도로 설정하면 보일러는 물을 펄펄 끓이기 위해 가스를 엄청나게 태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뜨거운 물을 그대로 쓰나요? 아니죠. 뜨거워서 찬물을 섞었습니다. 가스를 써서 데운 물을 다시 찬물로 식혀서 쓰는 꼴입니다. 온수 온도는 중 또는 40도에서 50도 사이로 설정하세요. 이 정도만 해도 샤워하기에 충분히 따뜻합니다. 서울의 자취생 29세 김민준 씨는 겨울철마다 가스비가 15만 원씩 나왔습니다. 원룸인데도 말이죠. 확인해 보니 온수 설정이 목욕 기능인 최고 온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마자 뜨거운 물이 나와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탓이었는데요. 이걸 중으로 낮추고 나니 다음 달 요금이 3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물을 데우는 데 쓰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기름 보일러나 아주 오래된 구형 모델의 경우 온수 조절 기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도꼭지 레버를 사용 후에 냉수 쪽으로 완전히 돌려놓는 습관이라도 들이셔야 합니다. 물이 미지근하면 씻을 때 추운 거 아니야? 하고 걱정되시죠? 40도면 사람 체온보다 높습니다. 충분히 따뜻합니다. 굳이 화상 입을 정도로 끓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습도 관리입니다. 보일러만 빵빵하게 튼다고 집이 따뜻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기 중에 수분이 적으면, 즉 건조하면 열전도율이 떨어집니다. 보일러가 아무리 바닥을 데워도 그 열이 공기로 빨리 전달되지 않고 금방 식어버립니다.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습도가 높아지면 공기 중에 물 입자가 열을 머금어서 온기가 오래 유지됩니다. 이를 잠열 효과라고 합니다. 보일러 온도를 1도 올리는 것보다 습도를 10% 올리는 게 난방 효율에는 훨씬 좋습니다. 52세 주부 최정임님 댁은 항상 실내 온도를 26도로 맞춰도 춥다고 하셨습니다. 방문해 보니 습도가 20%대로 사막 수준이었습니다. 가습기를 거실 중앙에 틀고 습도를 50%까지 올리자 보일러 설정 온도를 23도로 낮췄는데도 오히려 더 훈훈하다고 느끼셨습니다. 난방비는 당연히 줄어들었죠. 가습기 틀면 전기세 더 나오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습기 전기세는 한 달에 몇천 원 수준이지만 보일러 가스비는 몇만 원, 몇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가습기가 압승입니다. 네 번째 틈새 바람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 아시죠? 단열이 안 되면 아무리 난방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창문의 유리창과 창틀 사이 현관문 틈새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막아야 합니다. 가장 가성비 좋은 방법은 역시 에어캡, 일명 뽁뽁이와 문풍지입니다. 단, 뽁뽁이를 붙일 때는 창문 유리에만 붙이지 말고 창틀 레일 틈새를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풍지판이나 틈새, 막이 스펀지를 다이소 같은 곳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은 바닥까지 내려오는
두꺼운 암막 커튼을 쓰세요. 이것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2, 3도 올라갑니다. 오래된 빌라 1층에 사는 40세. 이진호 씨는 우풍 때문에 집에서도 패딩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주말에 마음 먹고 창틀 틈새 막이 공사를 셀프로 했습니다. 재료비는 딱 2만 원 들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보일러가 돌아가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끝이 시린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2만 원 투자로 겨울 내내 10만 원 이상의 가스비를 아낀 셈입니다. 보기 흉해서 뽁뽁이는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즘은 물 없이 붙이는 단열 시트나 투명 문풍지도 잘 나옵니다.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면서 돈도 아낄 방법은 많습니다. 마지막 벨, 싱크대 밑에 있는 분배기 밸브입니다. 안 쓰는 방 밸브 잠그시나요? 안 쓰는 방 밸브를 완전히 잠그는 분들이 계신데 혹한기에는 절대 완전히 잠그지 마세요. 아주 조금이라도 열어두어야 동파를 막을 수 있고 난방수의 흐름이 원활해져 보일러 과부하를 막습니다. 특히 개별 난방의 경우 방 하나 밸브를 잠근다고 난방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모든 방의 밸브를 열어두고 전체적으로 순환시키는 게 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정 안 쓰는 방이라면 밸브를 10에서 20% 정도만 비스듬히 열어두세요. 70대 김철수 할아버님은 옷방 난방비를 아끼겠다고 밸브를 꽉 잠갔다가 영하 15도 한파에 그 방 배관이 얼어 터져서 아래층까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배상 비용만 수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운 격이죠. 물론 지역 난방 아파트는 유량계 방식에 따라 안 쓰는 방을 잠그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파 방지를 위해 혹한기에는 미세하게 열어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원칙은 변함없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핵심 원칙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첫째, 집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한국의 주거 형태, 특히 오래된 주택이나 아파트는 바닥 난방 시스템입니다. 공기를 데우는 서양식과 달리 바닥에 시멘트를 데워서 열을 올리는 방식이라 열 관성이 큽니다. 즉, 데워지는데 오래 걸리고 식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식어버린 바닥을 다시 데우는데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둘째, 보일러의 기술적 특성입니다. 보일러는 풀가동할 때보다 일정 온도를 유지하며 살살 돌아갈 때 연비가 가장 좋습니다. 자동차 급정거, 급출발하면 기름 많이 먹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무시하고 그저 끄면 아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헛돈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을 켰거나 캡처할 준비하세요. 겨울철 난방비 방어 5계명입니다. 첫째, 실내 온도는 20에서 22도, 습도는 50% 유지하기. 1도 낮출 때마다 난방비 7%가 절약됩니다. 대신 내복과 양말을 신으세요. 체감 온도가 3도 올라갑니다. 둘째, 외출 시엔 외출 모두 금지. 현재 온도에서 2, 3도만 낮추고 나가세요. 9시간 이상 장기 외출 시에만 외출 모드를 고려하세요. 셋째, 온수는 중으로 설정하기. 목욕탕처럼 펄펄 끓는 물은 필요 없습니다. 40에서 50도면 충분합니다. 넷째, 수도꼭지는 냉수 방향으로 두기. 사용 후 습관적으로 냉수 쪽으로 돌려 놓으세요. 불필요한 보일러 점화를 막습니다. 다섯째, 창문엔 뽁뽁이
바닥엔 러그 깔기 열 손실을 막는 물리적 방어막을 꼭 설치하세요. 지금 당장 거실에 있는 보일러 컨트롤러로 가셔서 온수 온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것 하나만 바꿔도 오늘 영상 본값은 뽑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아는 만큼 보이고 행동하는 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보, 온, 습, 틈, 벨, 이 5가지 원칙으로 올겨울 따뜻함은 챙기고 관리비 걱정은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자취하는 자녀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큰 생활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당장 보일러 설정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돈이 되는 생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활 파트너 나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